자, 12장 시작하겠습니다. 12장. 찾을 필요도 없이 이미 존재하는 것. 11장에서도 얘기했죠.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다. 여기 이제 부재라고 할 수 있는 몸 하나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라면 인간에게 필요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몸 하나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라면 인간에게 필요 없죠. 뭐가 필요해요? 물질력을 극복해 나가면서 과학물질 문명이 상승하고 있는 건 어차피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음, 요 말은 마음에 쏙 들죠. 이것도 마음에 쏙 들고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12장을 살펴볼게요. 어느 특정 체제를 접하거나 혹은 스승 아래에서 배우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방법이 과연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일까? 나의 최대의 관심, 그것은 인간이 완전 무학 그리고 무의인 채로 그저 혼자 자신을 대면할 때 생겨나는 무언가이다. 건강 상태, 체질, 체력, 과거 경험 등으로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법은 믿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중증 환자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무학자라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저도 이렇게는 생각해요. 몸뚱이 하나만 있으면 진리를 탐구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이나 체질, 체력, 과거 경험 등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무의인체로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일체의 현실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있죠. 에어는 스타일이. 마저 읽어볼게요. 나는 어떤 종교도 수행도 믿을 수 없다.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는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망가진 거 알고 있으니까. 몸 하나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라면 인간에게 필요 없다. 어느 정도 동의되잖아요. 나는 사고를 믿지 않는다. 깨진 진리 세상의 헛생각 잡념들은 믿지 않는다. 사고란 본래 일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죠? 끊임없으니까. 사고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추측에서 생겨난다. 맞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사고라는 망상이라는 잡념들이 막 섞이게 되죠. 그것은 한 번도 인간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다. 우리가 과거를, 현재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오면서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지. 나는 지금 여기에 감각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발전돼요. 이러면. 이제 이건 빨간색이죠. 그건 역시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죠? 이 말은 맞죠. 게다가 의식이라고 하는 성가신 것도 믿지 않는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깨진 육방 세계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자, 각조. 일체의 현실적인 것들을 거의 다 부정하고 있죠. 음. 지구 세상의 이치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 세상의 이치란. 이미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에어의 말이 맞죠. 하지만 우주적으로만이라도 여러분이 시선을 향하게 한다면 에어처럼 충분하게 말할 수가 있죠. 우주적 이치에만 약간 닿아도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현실이. 자, 그런데 요거 게다가 부정되었던 사고와 지금 여기란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에오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았으면 때마침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에오스럽게 조금 표현해 봤죠. 지금 여기에 감각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여기에 감각으로 에오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지금 여기에 감각으로 에오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지금 여기에 감각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에오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그 이치를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 거기서 너무 허점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따지면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지금 여기에 감각 물질을 쓰고 있는 나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에오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갑자기 어폐가 확 하고 생겼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우리가. 근데 제가 걱정스러우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그냥 그대로 빠지면 안 된다. 좀 생각을 바꿔서 확장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게다가 의식이라고 하는 성가신 것도 믿지 않는다. 감각이나 뭐 이제 의식이나 이런 것도 그냥 요 감각이나 의식은 믿지 않는다 이러면 좀 말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라는 말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감각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건 다 깨져 있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믿을 게 별로 없죠, 실제로.
지금 여기까지 부정하면 하지만 안 된다. 그건 역시 명석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은 맞죠. 그런 것들 잡념이라든가 망상, 감각이나 깨진 어떤 의식 자체들이 명석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명석함, 정신을 일정하게 지키려 하는 그 욕망조차도 부조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물 또는 세계의 의미를 확정지으려는 욕망 같은 것도 싫어한대, 에오는. 에오는. 이 말도 근데 맞아요. 이 말도. 부조리가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함이 딱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처럼 잘못됐어. 세계 질서는 이래야 돼. 의미를 확정지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욕망의 드러남이라고 에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의 드러남.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에오는 딱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딱 싫은 거야. 어떤 목적이 생기는 것 자체도 사고가 사고를 낳고 감정이 감정을 낳고 그런 것들 다 싫어하는 거죠. 깨진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배움의 양면성은 에오는 말하고 있다. 양면적이죠, 이거. 마치 석가도 예수도 기존의 것들을 부정했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룰들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꼭 그래요. 기존의 룰들과 많이 싸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을 같이 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냥 말의 뉘앙스가 싫다고 자기가 했던 말이 아니라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그냥 무시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 한 거예요. 그냥 안티들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안티들의 특성을 제가 그래서 미리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쓴소리 들릴 수 있고 약간 아픈 소리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이치를 캐내란 말이에요. 같은 편은 못 해도 이치를 캐내 갔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어떻게 다 제가 뭐 이 기꺼이 들리겠어요, 이 말들이. 그냥 내 자체가 싫을 수도 있고 말투가 싫을 수도 있고 강의 내용이 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강력한 이치는 가져가세요. 가져가. 괜찮으니까 가져가서 쓰란 말이에요. 스타일이 싫고 스타일이 다르라 그래서 왜 그 강력한 이치조차도 안 챙기려고 하냔 말이에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죠. 어쨌든 그렇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은 건 싫은 것대로 그냥 접어 두시고 맞는 이치는 가져다 쓰세요. 선생님들하고 동무들하고 또는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들하고 같이 쓰세요. 제발요. 에어의 이런 시선은 고찰의 과정에서는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은 필수예요, 필수. 과정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야 말기 때문이다. 맞죠? 이때는 혼란한 세상에서 일단 이치적으로 세상을 바로 봐야 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세상이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 지구별 특징이 뭔가 한 걸음 또 물러나서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 은하계가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구나 또 물러나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확장시키면서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 여기가 끝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 놓고 보니까 여기서 꼴랑이었던 게 요게 오니까 그건 아니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공부해서 딱 올라가면 여기서 보면 또 뭐예요? 그건 아니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당연해요, 그건. 그러니까 동무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제 더 올라가면 뭐예요? 여기서 신선놀이 하고 있었던 거 이거 진짜 착각이었네. 아니었네. 자칫 우주적 좀비가 될 뻔했네. 아차. 여기 다 와서 또 여기에만 있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야 그냥 무. 하등 쓸모없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동무들의 진정한 의미인 똥막대기로 현실에 존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강, 립, 행, 믿음, 소망, 사랑, 창조력을 발휘해서 창조를 하는 것이 동무들의 역할이다. 그것이 새 세상이고 그것이 천지개벽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일정할 수 없는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을 다루려 하는 것임이 증명될 것이다. 애써봤자 그 안에서 맴맴 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노력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 20년, 30년의 수련과 공부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일부러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도 없이 이미 일정한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저 그러하게 순리대로 흐르는 것을 눈치채면 그만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사고 또한 본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란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레오는 또 갑자기 음양의 이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모순이 갑자기 또 한 번 탁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은 바른 말인데 한 문장에 지금 요거 얘기했다. 요거 얘기했다. 요거 얘기했다. 특별한 구분 없이 그러니까 에어도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바라는 사고 또한 본래 일정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순리 자체가 음양의 이치로 그러하게 굴러가는 건데 순리 자체도 음양의 어긋남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에오는 그건 알아요. 근데 표현이 그 자명한 이치가 순서대로 확 하고 나열이 안 되는 거야. 그 위치니까 그렇죠.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방금 한 것도 음양의 이치가 순리를 흘러서 깨진 진리 세상을 열었을 때 에오가 이 한 문장에서 이것 말하고 이것 말하고 이것 말한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것은 동무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큼 깨달아서는 이거 몰라요. 절대 구분 못해. 그 외에도 나는 사고, 감각, 의식, 신체적 행위, 동적 명상이나 의식적 명상 이런 것 등 일정하지 않은 성질을 취급하는 기법 자체를 믿지 않는다. 에어스럽죠. 사고는 내용이 변화하고 감각은 대상이 변하여 의식은 밀도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카르마의 지적이나 카운슬링. 과거를 보는 것. 또 미래를 생각하는 것. 희망이나 기대라는 자기 기만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사고.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 선이나 뭐 비파사나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런 거. 이 모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어떤 방편을 사용하든 간에 이혼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충고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맞게 들어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뉘앙스의 말하고도 좀 비슷한 것이고 모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지구 안에서 들어야 될 말은요. 말로서는 맞아요. 우리 동무들이 하는 말이나 에오가 하는 말이나 맞단 말이야. 하지만 에오가 못 본 것을 우리가 첨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추가로 생각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 방법 모두가 사람의 자아를 다룬다는 점이 최대의 문제이다. 이 문제죠. 문제긴 해요. 자아를 다룬다는 점. 사고나 감각은 조절할 수 있고 의식도 조절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고 있다는 감각을 발생시키고 만다. 그래서 이것도 음양의 이치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가 하고 있다는 감각을 탄생시키고 말아요. 그게 음양의 이치고 그게 순리예요. 근데 실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저 그러함. 그런데 인제 육방세계가 깨졌으니까 에어 같은 이런 말이 나오고 저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을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죠 다. "이 모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정신 차려라. 제발." 이러는 거죠. 진리가 모든 인식과 체험이 발생되기 이전 상태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조절할 수 있고 인지할 수도 있다. 사고, 감각, 의식 중에서 사람이 결코 떼어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체의 존재 의식이다. 떼어놓기는커녕 평생을 손에 쥐고 사로잡혀 있는데 이는 거의 무의식적 수준이다. 이게 뭐 주체라는 말도 나오고 존재라는 말도 나오죠. 저도 주제자란 말을 했고 주체자라는 말을 구분을 했죠. 무주 세상의 특성과 우주 세상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말들 이런 거 나눈 거 이게 왜 자명한 소리인지 주체의 존재 의식이라고 하는 거. 애호가 공부가 조금 더 됐다고 하면 이제 구분이 더 확실하겠죠, 이런 게. 떼어놓기는커녕 평생을 손에 쥐고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거의 무의식 수준이다. 에어도 알고 있다고 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에어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해요. 알아야지 하는 거지. 주체의 존재의식이란 주제자적 창조성을 말할 수도 있다. 좀 헷갈리게 설명을 했지만 주체의 존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주제자적 창조성. 주제자적 창조성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살고 있지만 물질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어내고 있는 것들, 재고, 따지고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주체자적 물리 현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 그러는 거는 거의 물질 세상의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 주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장시켜서 말하면 주제자적 창조성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창조로서. 다시 말하지만 존재와 존재성과 존재감은 다르고 창조와 창조성과 창조력 혹은 창조감 뭐 어떤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본다면 이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방편으로서는 어느 때나 써도 되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극명한 무에 있을 때가 존재고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내려고 준비하는 무주에 있을 때 성질이 강한 것이고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펼쳐졌을 때 우주에서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다르다. 창조라고 하는 것도 무에서 무주 세상으로 위치가 탁 하고 펼쳐졌을 때 일시무시의 첫 번째 게 창조의 진정한 힘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창조성, 무주에 있는 창조성을 바탕으로 창조력을 발휘해서 무세상에서 무주세상으로, 무주세상에서 우주세상으로 실질적인 물질의 어머니인 이를 탁 하고 내보내는 것이 창조력의 극명한 순간이다. 창조와 창조성과 창조력. 시시때때로 다르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존재성, 존재감, 창조, 창조성, 창조력, 창조, 뭐 감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뭐 에어의 이런 글 정도는 그냥 미친놈 소리로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이해력이 그러니까 공부가 좀 없으신 분도 있고 이것이 궁금한데 자꾸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그런 구분을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데서. 그래서 천부경의 이치가 엄청 강력한 거예요. 일단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주적으로 봤을 때 천부경 이치는 에어 수준을 훨씬 넘어요. 실은 이 천부경의 이치 하나가. 에오를 넘는단 말이에요. 우주적 이치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부경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죠. 필수적으로. 그리고 에오의 장점은 뭐예요? 극한으로 몰고 가서 존재성, 존재감, 존재 그런 자체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 허무주의적이고 약간 염세적이긴 하지만 음양을 같이 안고 가는 거. 결국에 이거예요. 에오의 최대의 강점은 음양을 같이 안고 끝까지 부글부글 끓으면서 올라간다. 결국에 그 문을 두드리고 열 수 있는 힘은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음양의 부조화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오는 그 힘듦, 고에서 오는 거예요. 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회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씹어 삼키거나 끝까지 안고 가거나 비슷한 표현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주체의 존재의식 이런 말. 이제 이건 약간 위치상 낮은 위치긴 하죠. 주체의 존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주 세상이긴 해요. 제가 약간 격상시켜서 말해본 거예요. 이게 주제자적 창조성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격상을 좀 시켜본 거고 여러분이 주제자이고 신이고 부처이고 예수다. 진리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은 섭리로서 그러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글을 보고서도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때 주체의 존재의식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약간 애호스럽지 않죠. 진정으로 행복할 때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저는 약간 애호스럽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진정으로 행복할 때 주체의 존재의식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헷갈려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존해야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존재의식이 아닌 주체의 부재성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알고는 있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죠. 일본어가 번역이 잘못된 건지 존재의식이 아닌 존재의 부재성이 아니라 존재예요. 그냥 존재. 그리고 존재의식이 약간 아닌 건 맞죠. 여기서 존재의식이 딱 붙었어. 이게. 존재의식은 뻥인 가능성이 많죠. 깨진 진리 세상이니까. 여기서도 그냥 존재. 의식이 딱 붙으면 안 돼요. 의식, 감정, 사고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실은. 여기 존재와 여기 존재. 이것들이 딱 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양쪽에서 립하는 강립행하는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똥막대기로 자명하게 있고 무력을 발생할 수 있는 주제자로서의 위치를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 그것이 진정한 평화. 주체의 부재성만이 이런 뜻이 아니죠. 에오가 만약에 존재감을, 존재성을, 존재를 알았다고 하면 이 우주 세상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주체의 부재성, 주제자가 아니라 주체적 부재성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에오가 이 구분을 잘 못해요. 못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주체적 부재성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체적 부재성이 이게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한계가 나오는 거죠. 특정한 행위나 대상에 몰두할 때 자아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은 맞죠.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사고도 없이 존재감도 잊어버리고 게다가 잠들지 않은 채 단 20분이라도 쪼니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 이것이 지간 타좌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수련이나 행법이나 그걸로 봤을 때 우주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은 맞아요. 이 말은 맞아. 자, 2번. 왜 어폐가 이 문장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렇게 써놨죠. 주체의 존재의식을 봤으나 그것을 우주적 차원에서만 고찰했다는 아쉬운 점이 드러난다.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이 말이에요. 그죠? 우주적 고찰 안에서만 고찰했다는 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무주 세상 또는 무심에서의 상황을 모르니까 부재성, 그냥 거기 머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그곳에 가면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 바로 벌어진다. 거기 가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니다. 역시 에오는 갈 때 이것을 깨달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나는 수차례에 걸쳐 존재성과 존재감은 다르다고 말해왔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에오도 이 정도는 정확히 봐요. 에오의 구분은 다행이다. 우주적 시선에서 이 구분이 정확하게 필요해요. 우주적 시선 안에서의 깨달음에서는 여러분이 존재성과 존재감은 정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걸 착각하면 깨달은 착한 노예, 착각하면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우주적 시선에서 이 구분은 정확하게 필요하다. 창조성이 다르듯이 깨달음도 그것에 다다라서는 존재와 존재성과 존재감은 아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에오 말대로 그것에 있어봐야지 안다고 할까. 세상에 하나된 존재감을 마치 깨달음의 정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철저하게 좀 생각해서 공부 좀 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 됐죠. 존재감만 우주와 일치시켜 놓은 상태. 존재성이 뭔지도 모르고 존재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착각한 상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